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메이트 송건웅입니다. 2026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력공학 복원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이해 보겠습니다. 26년 1회 전력공학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연학차 100m, 최대 사용 수량 20세제곱미터/s, 수차 효율 70%인 수력발전소의 연간 발전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인가? 자, 그리고 발전기의 효율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전력 값 자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있잖아요. P는 9.8에 여러분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Q, 그 다음에 H, 그 다음에 효율이 주어졌으니까 효율을 넣을 건데 잘 보세요. 문제에서 효율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2개라고 했죠? 수차 효율과 발전기 효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2개로 할 거고, 하나를 이렇게 G라고 하는 발전기 효율, 하나는 그냥 T라고 하는 어떤 수차 효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입만 하면 일단 끝나는 겁니다. 9.8 곱하기 Q 값이 20이죠. 20 곱하기 H 값은 높이니까 100이죠. 곱하기 효율, 발전기 효율이니까 0.85가 될 것이고, kov하기 수차 효율은 0.7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11,662kW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값 자체가 정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 왜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력값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전력량이에요. 시간이 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요, 이틀도 아니고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아니고 1년치의 연간 발전량을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결국엔 발전량 W, 즉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시간 T잖아요. 그럼 P 값은 우리 알고 있어요. 11,662에다가 T 값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65일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이게 몇 개? 곱하기 365일을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무슨 값이 나오냐면 10 곱하기 10의 7제곱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 곱하기 10의 7제곱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삼상 삼선식 송전선로에서 부하전력 PR, 수전단 선간전압을 V, 한 선당 저항을 R, 부하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송전단 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을 보시면 PR 곱하기 1 플러스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PR 곱하기 R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져서 나오게끔 하는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PR 더하기 V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R의 제곱에 R, 이런 형태로 찾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PR이라고 하는 송전선로에서의 부하 전력, 그 값을 앞으로 빼내서 한 번에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4번 공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횡축의 1년 365일을 종축의 유량을 표시한 유한곡선이란 무엇이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지금 횡축에는 무슨 표시예요? 어떤 연간, 일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축에는 유량을 표시한 유한곡선의 의미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유량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이들을 점으로 연결한 것이다. 이게 유한곡선이었죠. 우리 유한곡선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면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횡축에는 어떤 일수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종축에는 유량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력공학 이론 하실 때 어떤 그래프 배웠어요?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게 바로 유한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량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이들을 점으로 쫙 연결한 것을 유한곡선이라고 합니다. 송전전압이 154kV, 2회선 선로가 있다. 선로 길이가 240km이고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0.02 마이크로페러/km라고 한다. 이것을 자기 여자를 일으키지 않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메가볼트 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이용해야 하는가? 주파수는 60Hz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기 위에 2회선 선로라고 하는 거. 그거 포인트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QC라는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QC는 2를 앞에다 곱해주고 2 파이 FC 곱하기 기니까 송전이니까 길죠. L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V의
제곱 이 값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요. QC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2파이 FC LV 제곱이라고 들어가고요. 각각의 2는 그대로 2죠. 그래서 2는 그대로 2 오고 그 다음에 2파이 그대로 오고 F값에 60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이 C값 대신에 들어간 거죠. 왜냐면 0.02의 마이크로페럿이니까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곱하기 24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길이, 선로의 길이가 240km. 그 다음에 154km를 풀어 쓴 겁니다. 154km 어디 있습니까? 여기. 154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를 푼 거죠. 그래서 바로 제곱으로 들어가고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볼트 암페어를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제곱 처리를 해줌으로써 여기를 메가로 이제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서 넣어보면 85.83 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라면 그냥 2가 안 들어갈 텐데 지금 2회선 선로라고 하였으니까 이 2가 들어간다는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발전기 자기 여자 현상이라는 걸 잠깐 볼게요. 발전기 용량이 선로의 무부하 충전 용량 이상이 되어야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부하 충전 용량 이상이어야 되니까 요 값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해졌을 경우 대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대요. 자, 1번. 발전기의 지상 저역률 운전한다. 나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개통의 전력용 콘덴서 투입. 괜찮죠? 그래야 보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번째. 동기조상기의 진상운전, 과여자.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번 보세요. 수용과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개방한다? 개방한다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투입을 하면 투입을 해야지 이 개방을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근거를 볼게요. 지상 무효 전력 공급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발전기를 지상 운전, 전력용 콘덴서 개통을 투입, 동기조상기 진상 운전 과여자, 수용과 역률 개선 콘덴서 투입. 그러니까 이런 투입을 해야 되는데 쟤는 개방을 하면 이건 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상 무효 전력 공급이 과잉됐다고 해보죠. 그럼 발전기에 진상 운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불로 리액터를 투입해야 되고요. 동기조상기에 지상 운전, 이제 부족 여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여자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용과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여기서는 개방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지상 무효 전력의 공급이 부족한데 이거를 개방하면 안 되죠. 이거를 투입해야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소원리에 따른 차단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차단기가 쫙 나열이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공기 차단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압축된 공기를 아크에 불어 넣어서 소호하는 차단기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절연 내력이 증가하며 차단 시 소음이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아크, 불꽃방전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공기 압축된 걸 불어 넣어서 그거를 이제 소호,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음이 작을 수가 없어요. 소음이 정말 큽니다. 좀 과장을 크게 보태면 이 공기 차단기 투입되고 떨어지고 요거 보면요. 철문을 정말 세게 쾅 하고 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만큼 커요. 그래서 차단 소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전선로에서 일선 지락의 경우 지락 전류가 가장 작은 중성점 접지 방식은 무엇인가? 자, 1번 비접지, 2번 직접 접지, 3번 저항 접지, 4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은요, 일선 지락 전류를 최소로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면 직접 접지 방식은 일선 지락 전류 최대를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소를 찾아야 되므로 가장 작은 거죠. 4번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통의 안정도 증진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도를 좀 올릴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발전기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크게 한다. 이거 어색하게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발전기나 변압기의 리액턴스를 크게 하면 안정도가 증가하나요? 오히려 작아져야죠. 안정도가 커지려면 리액턴스를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자, 2번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한다. 괜찮아요. 소극 여자 방식 괜찮습니다. 중간 조상 방식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 여기 쭉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정도를 어떻게 향상을 시킬 것이냐. 왜냐면 이 안정도가 이 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직렬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는 관점에서 쫙 나와 있고, 전압 변동을 작게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전류를 줄이고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관점에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고장 시 발전기 입출력의 불평형을 작게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들은 막 지금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하고 눈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기출문제나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그때 그거 정도만 기억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필기는. 그래서 이거를 막 안 보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전압 변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안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중간 조상 방식 이런 내용까지 정도 튀어나오시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를 이용하는 계정기는 어느 곳에 이용되는가?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1번,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바로 정답이 나왔죠. 왜냐하면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를 이용하는 계정기는 어떤 지락이 된 회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이제 선택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죠. 그래서 여기 선택 지락 계정기, 비접지 다회선 선로에서 지락 고장 회선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동작하는 계정기로 영상 전압 검출을 위한 접지용 계기용 변압기, 이걸 이제 GP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영상 전류 검출을 위한 영상 변류기 ZCT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필기를 합격하시면 실기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실기에서 아주 빈출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GPT에 대한 내용이에요. GPT.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는 계기용 변압기인데 앞에 접지형이 붙기 때문에 GP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 필기 잘 매듭 지으시고 실기에 넘어오셔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차단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상용 차단기의 전격 전압은 170kV이고 전격 차단 전류가 50kA일 때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 몇 kVA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차단기의 용량을 구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차단기의 용량을 제가 PS라고 적어보고요. 이거 공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공식으로 일단 루트를 씌웠죠. 루트 3을 써주고 곱하기 전압은 전압인데 여기서 문제, 전격 전압이 와야 될까요? 공칭 전압이 와야 될까요? 많이 헷갈렸죠? 차단기의 전격 차단 용량은요, VN이라고 하는 전격 값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차단 전류인 IS 값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VN 값이 결국 뭐예요? 170kV잖아요. 그 다음에 IS 값이 뭡니까? IS 값이 50kA죠. 그럼 여기에 17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K를 풀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50 곱하기 10의 세제곱,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계산하고 한 번에 합쳐도 되고, 뭐 이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저라면 그냥 여기 루트 3 곱하기 170 곱하기, 저는 항상 다 푸는 게 편하더라고요. 170 곱하기 10의 세제곱, 요 10의 세제곱을 푸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게 편하시면 요대로 가시면 됩니다. 나 50도 5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풀어서 어떤 계산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 메가를 맞춰주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14,722.43MVA가 도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 거예요. 170 곱하기 50, 어차피 KK,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이 메가를 만들어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4,722.43이 나와서 골라보려고 보니까 없죠?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차단기의 정격 용량, 정확히는 정격 차단 용량을 선정할 때는 특정 값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것도 괜찮지만 이 값을 커버하려면 이거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골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것 중에 5천, 10,000, 15,000, 20,000 있습니다. 그러면 20,000을 써도 돼요. 근데 너무 고스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차피 14,722.43만 필요하니까 15,000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다. 이것보다 값이 한 단계만 커도 충분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AD-BC는 1이라는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칭이라면 어떤 파이형 회로나 T형 회로에 대해서 대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A와 D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도 있었죠. 그래서 장거리 송전선로의 4단자 정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고 A라고 하는 것은 전압 이득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 이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회로 이론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전력공학에서도 함께 등장을 한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래 특성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AD-BC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 대칭 4단자망이다 라고 하면은 A는 D와 같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을 찾아보니까 A는 D 이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54kV 송전선로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낮은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순서는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만 보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레기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해서요. 피레기 제한전압, 변압기 코일,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순서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절연 협조가 도대체 뭐냐? 어떤 계통의 설계를 합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전력계통에서 피레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기기나 애자 등의 상호 간 적절한 절연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통을 어떤 합리적,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완벽한 1:1 비유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비유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비가 오네. 우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우산을 쓰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비가 좀 온다면 이렇게 좀 들어올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긴 막아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비를 입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머리 쪽에는 빗물이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러면 우리가 우비를 고를 때 모자를 굳이 있는 것으로 사야 되나? 없는 것을 사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모자가 있는 건 더 비싸고 모자가 없는 건 좀 더 저렴하다고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우산을 쓰고 있어요. 그럼 굳이 모자가 달린 우비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미 어떤 계통에서 여기를 이미 막아주고 있는데 그럼 굳이 요렇게 막아주고 있는데 여기를 또 막아주는 어떤 장치를 비싸게 드릴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 없고 계통의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자. 절연 어떤 강도를.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 협조를 순서를 피레기, 변압기, 기기 부싱, 결합 콘덴서, 선로 애자, 피변기 결선 요 순서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가 되고요.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엔 이 피변기 결선이라는 협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피변기 결선 순서를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변기 결선, 우리 보기로 보면은 피변기 결선 레벨이 낮은 것 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우측으로 갈수록 레벨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동 임피던스가 300옴인 가공 송전선 1km당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는가? 단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파동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파동 임피던스는 곧 특성 임피던스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해서 C분의 L 정전 용량분의 여기 인덕턴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 값을 유도에서 끌어내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138의 로그 R분의 D라고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가 뒤쪽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땐 굳이 여기에 값을 넣어서 이걸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에 무슨 값을 갖고 있대요? 파동 임피던스, 즉 특성 임피던스가 G0라고 했죠. 그게 300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300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그 R분의 D라고 하는 것은 138이 넘어가니까 138에 그리고 300을 이곳에 넣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인덕턴스 1km 당의 인덕턴스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L 값을 제가 여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L은 0.05 더하기 0.4605 곱하기 로그 R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저항과 누설 컨덕턴스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0.05가 무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0.05를 무시하고 들어가 보면 이 친구 계산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왜요? 여러분 로그 R분의 D가 지금 무슨 값을 갖고 있대요? 138분의 3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0.4605에다가 138분의 300을 곱하면 최종 결과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산으로 여기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0.4605에다가 138분의 300을 하면 1mH/km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러분 여기 이 특성 임피던스가 300이고 이것이 곧 루트 C분의 L이잖아요. 이 C 값은 뭐예요? 로그 R분의 D 분의 0.02413 이렇게 되는 거죠. 외울 때 살짝 헷갈리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0.02413으로 가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헷갈리냐면 항상 0.2413으로 항상 이렇게 좀 외워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0.02413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0.02413. 그 다음 이것 분의 0.4605 로그 R분의 D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값을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저 유도 과정까지는 할 필요 없으니 요 값을 암기를 하고 있자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언제인가?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코로나 임계전압을 E0라고 했을 때 24.3 곱하기 M0 곱하기 M1 그리고 델타 D 곱하기 로그 R분의 대문자 D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24.3은 뭐예요? 그냥 상수값이죠. 그 다음에 M0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선의 표면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날씨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상대 공기 밀도가 됩니다. 그 다음 D는 전선의 직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문자 D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가 성간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R은 도체의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문제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상대 공기 밀도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상대 공기 밀도는요. 273 플러스 T 분의 0.386 곱하기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온도 개수 정도로 보면 되고 온도를 그냥 온도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B는 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1번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래요. 여러분 높아지는 경우 이 친구가 높아지는 경우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기압이 낮아지는 경우 기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 이 B값이 이렇게 낮아지면
델타 값, 즉 상대 공기밀도가 낮아지고, 즉 작아지고, 그럼 이 값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틀린 설명이네요. 자, 2번 볼게요.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전선의 지름 어디 있습니까? 이 친구가 전선의 지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선의 지름이 클 경우니까 여기 크면 이 친구도 같이 커지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이 분모의 값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델타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감소하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자, 마지막 상대 공기 밀도가 작은 경우. 상대 공기 밀도는 이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체가 작다는 것은 이것도 작아진다는 거니까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이 공식으로도 풀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공식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뜯어보는 그런 학습의 어떤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 코로나 임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든 실기든 구분할 거 없이 상당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을 꼭 암기를 해두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정답이 2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예를 들어 이게 전주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전주 사이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길 가다가 잘 보면요, 요 전주 맨 끝이랑 쭉 이어진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공지선입니다. 이 친구는 예를 들어 위쪽에서 낙뢰가 쳤을 때 그 직경뢰를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직경뢰에 의한 차폐, 유도뢰에 대한 정전 차폐, 그 다음에 통신선에 대한 전자 유도 장애를 이곳을 통해서 경감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압 강화의 방지랑은 정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은 직격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고요. 유도뢰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방지, 통신선의 전자 유도 장애를 경감시킨다. 그리고 특징도 여러분 한 번씩 쭉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송전철탑에서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역섬락이 역불꽃 방전이거든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 송전선, 즉 철탑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송전선이 지나가는 철탑, 예를 들어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철탑에 암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탑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 암들. 그 암을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암에 이렇게 애자 같은 거 달려서 전선 쫙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 애자가 이렇게 달려서 전선이 쫙 지나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애자에 달려있는 이 전선이 쭉 지나간다고 해보죠. 그리고 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낙뢰가 쳤네. 그러면 이곳으로 쭉 타고 큰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분명히 철탑에도 존재하는 저항값이 있겠죠. 그 저항값을 R이라고 했을 때 V는 IR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낙뢰가 쳤을 때 큰 전류가 이 철탑에 흐르면서, 그러니까 전압이 인가되고 전류가 철탑으로 흐르겠죠. 그럼 이 큰 전류가 흐르고 여기 있는 저항에 의해서 V는 IR이 형성되고 전압이 형성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에도 이 전압값 V가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V값이 너무 커지면 오히려 여기서 이 바로 전선으로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섬락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전류값 자체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저항값을 매우 작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저항값이 작아지니 전압값도 작아지고 이곳의 전압값을 줄여서 이곳으로 직접 이 암에서 전선으로 가는 그 역섬락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면 탑각 접지 저항의 감소라고 되어 있죠. 접지 저항의 감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내리치면 철탑의 접지 저항과 높은 방전 전류로 인해 철탑의 전위가 송전선로보다 높아져 철탑에서 애자 측으로 역으로 섬락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려면 매설지선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철탑 탑각 접지 저항을 희망하는 값까지 줄일 수 없을 때 더 줄이기 위해 방사상으로 매설하여 역선락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뭐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탑각의 접지 저항 값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번 볼게요. 코로나 손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1번, 송수전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알 수 있고요. 선로의 손실 알 수 있고 수전단 역률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손은 크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아니죠. 어디서? 원선도에서.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것. 이거 한번 정리하고 하시면 분명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효, 무효, 피상, 선로 손실 및 효율 쭉쭉쭉 해서 송수전단 전압의 간의 송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각 뭐 이런 거. 구할 수 없는 거. 코로나 손실 못 구하고요. 그리고 과도안전, 극한 전력 이런 것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할 수 없는 것을 암기를 먼저 해두시고 나머지는 천천히 암기하시면 학습의 효율이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기조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동기조상기 V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세로, 가로축은 IF라고 하는 계좌전류, 세로는 IA라고 하는 전기자전류, 그리고 이렇게 V곡선 지나가고 여기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코사인 세타는 1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부족여자, 이쪽으로 하면 과여자. 그래서 여기를 부족, 여기를 과 이렇게 기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L로 놓고 여기를 C로 놓고 여기를 지상으로 놓고 진상으로 놓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뤄봤을 때 3번 보시면 전부하로 운전되는 동기전동기로 역률을 개선한다가 아니라 무부하입니다. 부하가 있으면 안 돼요. 무부하로 해야 돼요. 무부하. 그래서 저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동기전동기의 V곡선 이용하는 설비 맞고요. 동기전동기를 과여자로 하면 C가 작용하니까 콘덴서거든요. 네 번째 볼게요. 송전 계통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설비 맞습니다. 이 조상 설비는 그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쭉 자세히 보면 동기 조상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기 전동기를 어떻게 해요? 무부하 운전입니다. 무부하 운전에서 여자 전류를 조정하여 진상 또는 지상 전류를 공급하여 역률을 개선하는 설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과여자, 왼쪽으로 가면 부족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 단자에서의 고장전류 계산 시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가 같은 경우는 언제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모두 같을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 했었죠. 어디에서? 일선 지락 고장에서요. 그래서 일선 지락 고장을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유 속도가 가장 낮은 수차는 무엇인가? 여러분 특유 속도가 뭔가요? 특유 속도.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m의 어떤 낙차를 가진 위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1m의 낙차에서 1kW를 생산해내기 위한 어떤 속도의 값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m 위치에서 쭉 떨어뜨렸을 때 1kW를 생산해내려면 그 속도가 얼마만큼 되어야 되는가? 그 값이 가장 낮은 수차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펠톤 혹은 뭐 펠턴이라고도 하는데 펠톤 수차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펠턴 수차는요. 특유 속도가 12에서 23 이 범위에 위치해 있고요. 프란시스는 저속이나 어떤 중속, 고속에 따라 달라지는데 65에서 크게는 350까지 분포를 하고 있죠. 사륜은 150에서 250, 카플라는 350에서 800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가장 낮은 수차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펠톤 수차를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